책에서 언급한 지역들이 좀 꽤 있어요. 네네. 언급한 지역을 가지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이 굉장히 주춤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지방장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아마 강원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희 아빠님이 보시기에 강원도가 강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이제 차이에서 규제의 이제 사각 지역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한몫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 가격이 정말 쌌습니다. 절대 가격이 정말 쌌던 것 같아요. 강원도 지역이. 그래서 더 많이 올랐던 거고 더 많이 오른 만큼 수익률도 컸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계속 규제가 들어오고 조정이 되고 뭐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좀 계속 올라오는 반면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청정 지역이었었던 것이 좀 어느 정도 가만히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또 강원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뭐 어디 시골 산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가보면 입지 좋고요. 실거주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성 그리고 학군 이런 것들이 성장해가는 지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거 입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가치에 대한 저평가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들이 많아서 저는 강원도 지역들이 계속 성장성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강원도 지역의 수급도 역시 영향을 미쳤겠죠. 아, 그래도?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수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다른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각종 아파트들이 보면 이제 신축 위주로 아무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보기에 이 원주, 춘천, 강릉 중에서 투자하기 유명한 지역, 물론 이제 책에서도 좀 언급을 좀 하셨는데 유망한 지역이 있다면 주로 어디를 본인은 좀 보고 계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방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지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제 원주, 춘천, 강릉, 속초입니다. 요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속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렴한 아파트, 그러니까 가장 대장주의 가격이 싼 지역이 이제 원주입니다. 근데 이 네 개 지역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또 원주거든요. 인구 37만이거든요. 근데 가장 인구수가 많으면서도 가장 아파트 가격이 싸요. 그래서 저는 원주가 조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장주 가격이 아직도 이제 성장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저는 원주를 선택해서 원주를 투자를 좀 했고요. 그래도 비싸죠. 그래도 비싸니까 원주도 보면 A급 지역이 있고 B급 지역이 있고 C급 지역이 있고 D급이 있어요. D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급을 투자하기에는 이제 조금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B급이나 C급 정도 되지만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고 개발 호재가 있어야 돼요. 즉 주거 환경이 개선돼야 됩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절대 가격이 싼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부합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개의 동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총 3개가 있고 재건축 단지가 하나가 있거든요. 원동주공하고 재개발 지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즉 뭔 소리냐?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되면 원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원동? 거기 뭐 재개발? 옛날에 막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불이 한번 나면 피해도 커지고 뭐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지역이거든요. 언제까지? 지금까지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냐? 그런 것 봤을 때는 아니다는 이거죠. 앞으로 성장 가능하고 그 주위에는 이제 5,500세대가 신축 아파트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권은 성장할 것이고 도로는 넓어지며 학원가가 성장합니다.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학원도 성장하고 성장하니까 상권도 같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성장 가능한 지역이 저는 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또 수요도 많아요. 또 병원 수요, 간호사 수요 이런 것도 많고 대학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자금이 좀 적고 리스크를 좀 감당하며 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한 4년 정도? 2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2년 안에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수요가 너무 많아서 4년 정도 보신다고 하시면 저는 그래도 원동에 있는 그 주변에 있던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형님 오빠들 들어오고 공원 들어오고 도로 넓어지고 옆에 학원가 생기는 그런 주거 입지들이 있는 지역이 저는 원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 괜찮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가 원동이 이제 C 정도까지는 아니고 B급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쪽에 보면 원주에 외곽 지역이 좀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태장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태장동이요? 태장동이 그러니까 원주를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개발될 때 사람들이 의정부를 되게 욕을 많이 했거든요. 왜? 군부대가 너무 많다 이게. 군사 지역이었다. 유래가 미군 부대 많고 그 다음에 군사 기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의정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지금 의정부 뭐 누가 욕하는 사람 있나요? GTX가 뚫리고 그다음에 의정부 고산지구 가보세요.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그렇게 비슷하게 성장 가능한 게 태장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군부대가 나가고 거기에 이제 관공서가 들어오며 옆에 이제 과학박물관 그리고 또 어떤 관광 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택지 개발 지역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태장동이거든요. 근데 원주 사람들은 태장동을 싫어해요. 왜? 아까 같은 그런 이미지, 여기 군부대 나 있고 이제 탱크 지나가니까 자꾸 옆에 이제 개발이 잘 안 되거든요. 뭐 탱크 지나다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 태장동이 그렇게 C급 지역으로 밀려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계속 개발의 호재가 있고 이제 이군 지사가 계속 이제 이전 계획 갖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도 계속 개발되고 주거지 이익분도 높아지며 신축 아파트가 되게 싸요. 되게 쌉니다. 요즘에 이제 공부가 사람들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모든 신축 아파트의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됐건 일반 분양가가 됐건 8사를 기준으로 3억 5천 미만으로는 분양을 할 수가 없대요. 뭐 시멘트 가격 폭등하고 뭐 인건비 폭등하고 뭐 철거는 뭐 2배 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들이 너무 폭등했대요. 그리고 또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뭐 LH에서 짓건 땅이 없는 곳에 짓건 아파트 분양가가 3억 5천을 미만은 그럴 수가 없대요. 그럼 3억 미만의 신축은 괜찮아요. 3억 미만의 신축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는 지역이 어디다? 그러면 저는 태장동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신축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향후에 또 계속 분양 계획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후속타들이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태장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장동 얘기했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아까 잠깐 웃었거든요. 왜 그러면 제가 그 태장동을 지나서 제가 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탱크 타고 다니셨네. 네, 순간적으로 지금 그 동네가 생각이 나면서 그 동네가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단 말이지. 왜냐면 진짜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탱크 지나다니고 막 그러니까 자주포 다니고 막. 어쨌든 저도 한번 태장동 지역은 옛날 기억, 벌써 제가 군 생활한 게 30년 전이네요. 그때 한번 그랬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땅을 사셨어야죠. 땅을 사셨어야죠. 아, 그때는 풀 뽑을 줄만 알았지. 땅 살 생각을 못 했었을 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강원도 지역을 좀 봤고요. 이제 좀 전라북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전북 지역. 강원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최근 많이 오르는 동네죠. 네. 강원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동네가 지금 전북 지역인데.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북 그러면은 일단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 건희 아빠님이 보시기에 괜찮다 또는 본인이 지금은 그렇지만 또는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동네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이제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세 개 지역이 한 개의 이제 생활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대장은 전주, 그 다음에 군산, 익산입니다. 이 세 개의 지역이 물량이 들어오면 전주에 물량이 있으면 군산과 익산에서도 수요층이 전주로 가고요. 예를 들어서 익산에 물량이 있으면 이제 입주 물량이 있으면 군산이라든지 전주에서 이렇게 이제 각 수요층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한 개의 생활권이다. 그러니까 차로 타보면 30분 이내니까 뭐 철도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역의 물량과 수요와 공급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지역은 그래도 전주죠. 전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파이가 크고 더 상승 여력이 높습니다. 그런 열망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의 이제 방향성은 B급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A급 좋은 건 알겠는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투자금도 많이 들고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내가 이걸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가이드라인 같은 형님 도시의 시세를 보고 이제 동생 도시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어디가 천장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산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뉴스를 잠깐 찾아봤는데 군산이 왜 좋은가 자꾸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같은 이제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철도망 호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가장 좋은 거는 산업 기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 조선소 산업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 그 좋아지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울산 동구에 가보면 이제 현대조선소가 기존에 이제 군산에 있던 물량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군산 도크가 다시 폐쇄가 됐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퇴직하시거나 외주로 나가신 분들이 4,000명이 넘는데요. 4,000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군산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힘든 와중에 또 그 GM대우가 2016년에 무너졌죠. 17년에 무너졌죠. 아픈데 때린 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군산이 조금 이제 많이 안 좋았다가 다시 이제 여러 지금 같은 조선소 사업이 좋아지면서 올해 이제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이제 한 개의 도크가 다시 이제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한개국 도크가 재가동하고 이제 완전 재가동은 아니고요. 그 내년 3월에 이제 완전 재가동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재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6년 동안 도크를 가만히 놔두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도 필요하고 장비도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물자도 필요하고 해서 올해 필요한 인력만이 이제 800명이래요. 올해 한개국 도크를 생산하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3,00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됐던 간에 지금 되게 구인난이 심각하긴 합니다만 수요는 어느 정도 그렇게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경제는 돌아갈 것이고 정대가 돌아가면 어느 정도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런 걸 좀 역순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군산이 제일 처음에 이제 도크가 이제 폐쇄되면서 이런 이제 현대중공업이 철수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졌던 것들이 원룸 산업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명, 30명씩 이제 1인 주거지를 공급했던 그런 원룸 수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 거기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그 용적공이라고 하거든요. 지지고 막 그 용적공들을 많이 잘라냈거든요. 수요가 계속 그게 많이 필요하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제부터 군산에는 이런 원룸 다가구 수요 그리고 또 이런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무슨 수요? 임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장주의 가격은 대장주 가격대로 갈 것이고 좋은 것들은 좋은 곳으로 갈 것이고 또 이런 B급이나 C급 지역들에 이제 소외됐었던 지역들에 있는 오식도동이라든지 이제 오식도동도 상당히 좋습니다. 직주 근접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원룸이 참 많죠, 거기 특히 그 동네가. 네. 실제로 현장 가보시면 그런 원룸 수요인데 옛날 같은 경우 다 무너져가지고 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차 있대요. 그 당연히 이제 월세가 좀 싸긴 합니다만 수요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빌라 이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임차가 거의 대부분 다 차 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차 있으면 다음에 차츰차츰 다음 주거지로 이제 계속돼서 이런 수요가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산이 가장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군산에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또는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원룸이라든지 소형 아파트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투자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조금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조금 1인 수요 그리고 이제 용적공 수요 이제 뭐 그런 수요가 이제 그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선업에도 뭐 용적공도 필요하고 뭐 거래도 필요하고 크레인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다 같이 좋아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용적공들이 가장 수요가 많대요. 그러니까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잘 안 오려고 한대요. 이제 힘들고 급여도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돼서 지금 수요가 창출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1인 수요가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 뭔 소리냐면 아파트 가격이 요 정도 있으면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수요가 높아지면 월세가 됐건 전세가 됐건 그러면 투자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금을 줄일 수 있으면서 앞으로 성장은 가능할 것이고 물량도 같이 없다면 한 번쯤은 좀 고민해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